감사합니다. 저희가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10분 남아있으면 한 2분? 예. 네, 그러면 1배속이 아니라 3배속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 있습니다. 결국 외교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정부의 외교,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으로 세웠고, 그래서 고스톱 발전 시대도 열었고, 또 외교를 통해서 이제는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 전 세계 각국과 함께 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이 전 세계에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 참석과 벨기에, 이탈리아, 바티칸, 프랑스 순방 중입니다. 취임 후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이자 우리 외교의 지평을 여는 넓은 중대한 여정입니다. 지금 세계는 보호무역의 확산,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 그리고 곳곳이 안보 위기가 동시에 밀려오는 복합 위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번 순방은 이러한 격변기에 AI 첨단 기술, 무역, 공급망, 안보에 이르기까지 유럽과의 다방면 협력 확대를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2년 연속 G7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이 높아진 외교적 위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열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성공적인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우리 민주당도 그 국익을 위해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통합시장으로 전남 광주 통합시장으로 당선돼서 일하게 될 민영배 우리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말에 우리 전남 최고위를 통해서 우리 통합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주 가속화돼서 우리 국회의원들과 당원분들 또 우리 전남 도민과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통합시장을 선출했고 대한민국 국가 균형 발전의 아주 중심, 호남 발전의 아주 핵심 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호남 발전의 시대가 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민주당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꼭 드릴게요. 어제 우리가 지방선거 끝난 지 이제 한 열흘 돼갑니다. 우리가 선거 전에도 광주에 찾았고 5.18 때 광주를 찾았고 오늘 선거 끝나고 광주 묘역에 참배를 했습니다.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내란 세력의 뿌리를 척결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6.3 지방선거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곳, 져서는 안 되는 곳에 저를 포함한 또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모두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김민석 국무총리 보궐로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와 있습니다. 당원들한테 도리가 필요합니다. 어제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들어오는데도 많은 분들은 뻔뻔한 지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성과 성찰 속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를 더욱더 단단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단결하고 또 단결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짧은 임기에 불구하고 다음 지도부 선거에 또 출마를 많은 의원들과 당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연임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당원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우리 지도부에 우리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강두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1분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7월 1일) 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특히 이곳 광주와 전남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서 5극 3특 체제로 나가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첫걸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토록 꿈꾸셨던 자치화 분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꿈꾸시는 균형 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이제 이곳 전남 광주에서 시작됩니다. 광주와 전남이 길을 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그리고 이끄는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이곳 세우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지만 평가와 판단, 그리고 심판은 국민의 몫이라는 진리 또한 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정치는 역사의 도구, 시대의 도구, 그리고 국민의 도구일 뿐입니다. 6.3 지방선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부분은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선거 이후 당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편한 목소리를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듣고 끝까지 책임지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배제가 아닌 포용으로,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그리고 경쟁이 아닌 신뢰와 책임으로 당원과 국민 앞에 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성윤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말씀하세요. 민주화운동의 성지 광주는 이제 전남 광주시가 되어 대한민국 최초로 통합특별시로 출범합니다.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최선봉이 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지역균형 발전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초대시장 민영배 당선인과 광주 광산을 임문영 의원께 이 자리 들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최고위에 이어서 오늘 다시 당원 1인 1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당원 주권 정당에서 1인 1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시절 당원 1인 1표제를 목표로 나갔고 2020년 2월 3일 정청래 당대표에 이르러 당원들의 참여로 민주당 당원을 개정하여 1인 1표로 나아갔습니다.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냈듯이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당원 1인 1표제를 지켜내야 합니다. 숱한 군사독재 시절 역경과 윤석열 12.3 내란까지 대한민국 민주화의 고비고비마다 한결같이 당을 지키고 민주주의 위기에 맞서고 윤석열 내란에 맞서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민주당 당원들입니다. 최근 6.3 지방선거 후에 당원 1인 1표제를 흔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1인 1표제가 일반적인 민심과 괴리가 있다거나 당원 구성의 연령별 편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당원 1인 1표제를 공격하고 치명적인 한계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오연하게 만드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당원 1인 1표제는 오랜 기간 우리 당원들의 민주주의에 걸맞는 당원 주권 정당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이룩해낸 성과입니다. 당원들이 이뤄낸 당원 1인 1표제를 흔들고 부정하는 일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당원이 존중받는 정당만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되기 위해 당원이 진짜 주인인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문정복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평가는 필요합니다. 부족했던 점은 돌아보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평가가 분열의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 결과를 이유로 당을 흔들고 당원들의 선택보다 앞서 당의 방향을 정하려는 듯한 말과 행동은
결코 민주당스럽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평가를 시스템으로 하겠다라는 정청래 당대표의 말씀은 이와 개를 같이 합니다. 민주주의는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광주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권력을 가진 소수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임을 증명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 주권도 같은 정신위에 있습니다. 1인 1표제는 어느 한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특정 세력을 위한 장치도 아닙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원칙을 제도 위에 바로 세운 것입니다. 그 원칙을 지키는 일이 민주당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지금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큰 물길을 앞에 두고 배 안에서 서로 노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당을 향한 걱정은 분열의 말이 아니라 비전으로 말해야 합니다. 당원 앞의 경쟁은 당원 주권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는 더욱 무거워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 해외 순방을 나선 시간일수록 당과 정부는 더 공고하게 국정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총리께서 시간을 쪼개서 당선자들에게 축하하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순방 중 국가를 대리하는 책임자가 연 이틀이나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일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정치적 계산보다 국정 안정과 당의 단합이 먼저입니다. 국정은 국정답게, 당의 경쟁은 당의 절차와 당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어떤 말과 행보도 당무의 부담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오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계파의 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입니다. 당원 주권의 길을 흔들림 없이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